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건간호와 개요하고 공중보건학 개론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지역사회의 건강상태 및 보건사업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오른 것은 해서 영아 사망률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 문제는 국가고시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정 연령군으로 통계를 했을 때 유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모자보건 수준이라든지 환경위생 상태, 경제 상태, 교육 수준 정도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나라라든지 지역별 보건사업의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사망률, 그리고 보면은 제가 옆에다가 유아 사망률이라든지 주상기 사망률, 모성 사망률, 출생률 사망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 적어놨으니 어떤 식으로 나오는 출생률을 구하는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보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대 보험, 건강이라든지 국민연금, 산재, 그리고 고용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부조에는 무엇이 있냐면 빈곤층을 위해서 하는 거 있는데, 소득보장에는 기초생활보장, 그 다음에 의료보장,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통 노인복지가 있고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나눠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쾌지수가 75일 때 의미로 오른 것은 불쾌지수, 보통 여름에 많이 나타나고요. 디스컴포트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75의 의미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의 영향에 의해서 인체가 느끼는 불쾌감을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7, 8월에 불쾌지수가 높고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보통 83에서 8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70이라는 것은 75일 때는 보통 50% 정도에서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0%는 DI가 보통 70일 때 10%에서, 그래서 70일 때 이때 보통 10%에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심한 것은 DI가 80일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일단은 거의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의 식품으로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통 보면은 장염, 비브리오균 보통 어디에서, 그쵸, 생선회라든지 어표류, 생식 시에 급성 위장염, 소화기계 증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통이나 설사, 구토증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잠복기는 보통 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시작해서 여름철에 7월에서 9월에 국한에서 발생하고요. 이것은 열에 약하고 애후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패류니까 가하고 다네요. 그죠? 2번이고요. 답은. 그 다음에 빵이나 떡, 우유 같은 데서는 포도당, 식중독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감자에서는 솔라닌 같은 것이 나타나고요. 버섯은 무스카린, 계란이나 육류에서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햄과 소시지는 장구견 식중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빵이나 떡, 우유는 포도당 식중독, 포도당균,
포도당 복용 식중독이 나타나고 감자는 솔라닌, 그 다음 버섯은 무스카린, 그리고 계란이나 육류는 살모넬라 식중독이고요. 그리고 햄과 소세지는 장구균 식중독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 여기서 생선이나 어패류는 여기 장염 비브리오균 나타납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상수의 일반적인 정수 과정으로 오른 것은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정수 과정은 보통 원수에서 시작합니다. 원수에서. 그리고 침사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침전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조, 급수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수 과정은 원수에서 침사조, 그리고 침전, 그리고 여과, 그리고 소독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배수, 급수로 이루어지니까 여기 몇 개를 뽑기는 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금연 프로그램의 단계는 계획 이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계획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범이론 단계라고 해서 보통 보건소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거나 금주나 금연 같은데, 그래서 할 때 보면은 건강 행동에 대한 행동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상이한 변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차별화된 보건교육의 필요성,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1번에서 1단계에서 6단계 정도, 5단계가 있는데 1번에서 3단계 정도는 인지적 단계입니다. 계속 교육적으로 들어가서 바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은 행동적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해주고요.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는 아직 음주나 술이나 담배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 그때는 보통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연 절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 단계라는 것은 담배나 술이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리고 절주를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금연이나 절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단계에서도 계속 인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흡연과 음주 행위를 관찰하고 인식하는 단계이고, 금연 절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금연과 절주 날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절주 예정일을 한 달 이내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때 메시지는 행동 실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연이나 절주 전략을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행동 단계인데 보통 이때는 6개월 이내입니다. 행동을 시작한 지, 금연이나 절주를 시작한 6개월 이내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단 정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유지 단계는 6개월 이상 된 것입니다. 끊고 있는 게 금연이나 절주를. 그래서 메시지는 지지입니다. 그리고 금연 절주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에도 비난할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단계로서 시작이나 흡연, 음주, 유혹 대처법을 교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는 인지 단계죠. 계속적으로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그래서 이쪽이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7번은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간호사의 기본 단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그래서 지정학적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 기본 단위인 무엇입니까? 가족을 사업 단위로 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지역사회를 넘어서 학교, 산업체, 모자보공, 가족계획 등의 기능적인 집단으로 대상이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족.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가?
가슴 늙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 보면요, 뭐 가정에서 치료, 퇴원 후의 요양 환자, 영세민과 미취학 아동, 담당 지역 내의 모든 주민,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주민, 무엇입니까? 대상자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죠. 그래서 보건사업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사회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은 효과적인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기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담당 지역의 모든 주민. 그래서 4번이죠. 그 다음에 매개물이 없이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고 접촉자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려운 전염성 질환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병의 특징이 직접 전파되겠죠. 그래서 접촉자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병 환자를 간호할 때 가장 강조해야 할 사항은 꾸준히 치료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 중 한 사람 감염 시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병은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번은 의료법 시행 규칙에 규정된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 중 간호기록부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5년짜리가 뭐가 있냐면 보통 환자의 명부이고요. 답은 이건데요. 환자 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기록부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산사 기록이 있습니다. 조산사 기록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2년짜리는 처방전이고요. 2년. 처방전이고, 그 다음 3년짜리는 보통 진단서입니다. 3년은 진단서고요. 10년짜리는 되게 중요하죠. 10년짜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술 기록, 진료 기록, 진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도 우리가 5년이라고 보면 되네요. 방사선, 소견. 이것도 5년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 환자 명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실기를 들고 와서 10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